반전과 배신은 지은호를 벼랑 끝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무너져 슬픔에 잠기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지은호의 이야기,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예상 스토리 시작할게요. 한우진이 사라졌다는 병원 전화를 받은 날부터 지은호의 시간은 제대로 흐르지 않았어요. 우진을 찾아 헤매고 뒷산에서 쓰러져 있던 우진을 발견하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가고 의사에게서 위험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 은호는 숨을 쉬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이지혁 대표님이었다는 것. 그 사실은 지은호 마음 한가운데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은호는 손등에 남아있는 피 자국을 물티슈로 지우면서도 계속 한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한 걸까? 간을 안 주겠다고 한 게 정말 잘한 걸까? 그러다가 스스로도 알 수 없이 자꾸만 그 대답을 지역 쪽에서 찾고 있었어요. 마치 그 사람이 그게 맞았다 고 말해줘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표님, 은호가 조용히 부르자 복도 한쪽에 서서 보호자 설명을 듣고 있던 이지혁이 돌아봤어요. 응, 은호야. 예전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섞을 때만 쓰던 호칭이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이 말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한번 삼켰던 말을 다시 꺼냈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우진이 이렇게까지 된 게 제가 간이식 안 하겠다고 한 것 때문인 것 같아서. 지혁은 다가와 은호 옆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또 그 생각했어. 네. 자꾸요. 우진이 마지막에 남긴 말도 그렇고 엄마가 했던 말도 그렇고 은호가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는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자신을 길러준 정순이 그리고 피를 나눈 고성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어느 쪽도 쉽게 입에 올리기 어려웠어요. 지혁은 한숨을 살짝 내쉬고 나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부터 짚어주듯 말했어요. 지금 우진 씨 상태가 안 좋은 건 오래전부터 방치된 병 때문이야. 내가 어제 오늘 뭐라고 대답했는지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리고 간이식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고 잠깐 말을 멈추더니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은호야, 내 인생까지 내던지면서 해야 할 의무는 아니야. 그 말은 너 잘못 아니다라는 위로보다도 더 크게 꽂혔어요. 그동안 누구도 은호에게 내 인생도 지켜야 한다 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피, 도리, 가족, 희생을 먼저 입에 올릴 뿐이었죠.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요, 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자꾸 흔들려요. 지혁은 그 말에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흔들리면 내가 잡아주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어요. 이젠 나한테 좀 기대도 돼. 나 지은호 편이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혁 본인도 순간 놀랐고 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병원 옥상 근처 통화가 잘 되는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말의 내용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내가 변호사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그 애 때문에.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모님, 지금은 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사모님이 더 불리해져요. 불리? 내 인생이 이미 다 망가졌는데 뭐가 더 불리해져. 고성이는 울음과 분노를 섞어 소리쳤어요. 그 애 지은노 간이식 안 해준다고 떠벌리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자식을 버린 엄마라 그럴 거 아냐?
내가 피로 거래하는 여자라고 욕할 거잖아. 명예훼손이네, 협박이네, 그딴 말들로라도 억울한 거 좀 풀어야지. 변호사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모님의 과거가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고아원 기록, 입양, 출생신고 누락 이런 부분들까지다. 그걸 왜 내가 걱정해. 그 애가 입 다물면 되는 거잖아. 고성이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좋아. 내가 내 아들을 거절했으면 나도 널 내 방식대로 끝까지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이지혁은 법무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받았어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대표님, 혹시 지은호 대리 관련해서 미리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무슨 말인가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정식 접수는 아니고 사전 상담 단계라고 하는데 법무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은 어떤 이름이 떠올랐어요. 고성이. 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상이 누구죠? 피해 주장 측은 고성이 이사님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순간 팀장이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은호 대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역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가 바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법무팀에 말해두세요. 앞으로 이건 관련한 모든 자료 저 통해서만 움직이게 하라고. 함부로 대응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 얘기 다른 임직원들 귀에 먼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팀장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지혁은 서류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얼굴에 진짜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은호를 짓누르겠다는 거야. 여태까지는 감정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 시간 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상처럼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진 걱정에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대표님 오늘도 바쁘시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문 쪽을 흘끗거리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 문이 열렸어요. 평소에는 보통 팀장이나 비서 통해서 부르는데 오늘은 이지혁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지은호 대리, 잠깐 볼 수 있을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깔려 있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둘은 회의실 한쪽에 마주 앉았어요. 은호는 오히려 먼저 말을 꺼냈어요. 대표님, 혹시 우진이 상태 또 안 좋아졌나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걱정이었거든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정적이래. 근데 그 얘기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은호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혹시 성희 이사님 쪽에서 따로 연락 온 적 있어? 어제는 없었어요. 그제는 저한테 또 와서 우진이 이야기 꺼내면서 설득하려고 했고요. 왜요? 은호 눈이 조금 불안하게 떨렸어요. 안 좋은 기운을 먼저 느끼는 건 언제나 피해자 쪽이었어요. 지혁은 솔직하게 말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숨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법무팀에 들어온 얘기인데 성희 이사님이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대. 내가 간이식 거절한 거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요? 제가 뭘요? 아직 고소장 정식 접수는 아니고 상담 단계야. 근데 그 사람 스타일 보면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 지혁이 덧붙이자 은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조금 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당한 건요. 고아원 기록 훔쳐서 주소 알아낸 거, 거짓말로 접근한 거, 우진이 친오빠라는 거 숨기고 건강검진 같이 받은 거, 그동안 저한테 했던 협박들, 그것도 다 있는데 거꾸로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허탈함 그리고 오래 참았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라는 마음의 여지를 조금은 남겨두고 있었는데 법이라는 이름까지 들이밀려 오니까 그 작은 여지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역은 그 표정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건 더 이상 개인 감정 싸움이 아니야. 은호를 지키는 싸움이고 동시에 이 회사의 윤리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해. 은호야. 지역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번엔 나 혼자 안 둘게. 법적으로도 회사 안에서도 내가 혼자 방패의 마귀처럼 설 필요 없어. 내 뒤로 와. 그 말은 그냥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지역이 보여준 모든 행동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근데 대표님, 이거 회사에 피해 가는 건 아니에요? 은호가 가장 먼저 한 걱정은 회사였어요. 자기 자신보다 일하던 자리와 동료들이었죠. 내 이름으로 올라가는 소송이면 AP그룹에도 영향 갈 텐데. 회사 걱정은 대표인 내가 할게. 지역은 단호하게 잘랐어요. 넌 내 마음 걱정만 해.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성희 이사님이 직접 찾아오거나 이상한 협박하면 무조건 녹음해. 나한테 바로 보내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호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아, 이번에는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늦게 찾아온 마음의 버팀목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영나와 이지화는 각자 집안 문제로 시끌시끌했지만 이상하게도 둘의 감정선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영나는 여전히 결혼 압박과 회사 내 입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지화는 웹툰 작가로서의 기회와 약혼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둘이 만나면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 오늘도 또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 영나가 털어놓으면 지화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진짜 잘 되면 그때 가서 한 번에 설득하자. 웹툰도 연애도 다 같이. 이런 서브라인은 메인에서 터지는 폭풍과 대조되는 작은 힐링처럼 느껴졌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숨 돌릴 구멍이 되기도 했고요.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며칠 후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회사 게시판에 그리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 이식 거절한 딸, 엄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후기업의 한 직원이 자신의 생모에게 간 이식을 거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나를 버린 엄마라고 떠들고 다닌다. 실제 사실과 다른 말로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는 식의 글이었죠. 필명은 익명이었지만 읽어보면 누가 쓴 건지 감이 오는 문장이었어요. 나를 버린 엄마라는 표현, 간이식 거부, 딸, 오기업. 퍼즐을 맞춰보면 딱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캡처돼서 사내 단톡방 곳곳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은 대놓고 지은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눈빛과 수군거림만으로도 충분히 상처가 났어요. 그거 우리 회사 사람 얘기 아니야? 누구지? 그동안 착한 척하더니 이런 말들이 복도와 식당 한켠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캡처본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보여줬을 때 은호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았어요. 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라 대놓고 공개적인 공격이 된 거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죠. 법무팀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게시글 출처 추적 상황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우리가 대응 안 하면 사실로 굳어져.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섰어. 지혁이 말했어요. 대표님이요? 응. 회사 대표 명의로 정정보도 요구하고
명예훼손 가능성 검토 들어갔어.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정리해야 할 게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호 대리는 회사 사람 상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다 봤어. 오히려 숨기려고 했지. 상담이 필요해서 나한테 털어놓은 것뿐이야. 그걸 퍼뜨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지.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회사 안에서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많이 들어준 사람은 지역분이었고 은호는 오히려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쪽에 가까웠어요. 대표님,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으셔도. 은호가 말하자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대표로서도 나서는 거고 한 사람으로서도 나서는 거야. 내가 어느 쪽으로 나를 부르든 상관없어. 어쨌든 난 내 편이니까. 그 말에는 더 이상 장난이나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여러 번 확인한 말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다르게 들렸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선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지역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어조였습니다.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네. 누군지 말해볼까? 지역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회사 사람입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후배고요.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꺼내지 않았지만 박영나와 이지화는 눈치로 대충 짐작이 가고 있었어요. 영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날 결혼식 날 우리 집안 난리 났던 그 대표님 예비 신부 대신 앉아있던? 지역은 살짝 웃다가 금방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는 단호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을 보더니 더는 농담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아빠는 응원한다. 다만 그 친구 상처가 많다면 내가 더 천천히 다가가야 할 거다. 한편 고성이는 이미 또 다른 변호사와 만나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공격적인 쪽이었죠. 간이식 거부를 빌미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면 여론은 내 편이 될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배신한 걸로 보일 테니까. 변호사가 말하자 고성이는 독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 애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겪은 수치 그 애도 똑같이 느껴봐야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지강호가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돈을 받은 죄책감, 누나를 속였던 기억 그리고 우진이 사라졌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술에 취해 골목길에 앉아 있다가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나 큰일 했어. 나 진짜 나쁜 짓 했어. 강호야, 무슨 소리야? 어디야? 길모퉁이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는 강호를 발견했어요. 나 누나한테 말 못한 거 있어. 성희 그 여자 나한테 돈 줬어. 누나 설득하라고. 은호한테 수술하라고. 그 말에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뭐라고? 이 고백은 곧바로 지역에게도 전달됐고 지역은 이걸 그냥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법적 방어의 핵심 증거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강호야,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누나랑 은호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도망치지만 말고 같이 정리하자. 지역이 차분하게 설득하자 강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 나 누나 옆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잘못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돼. 그게 가족이지. 이제 판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고성이가 증거를 움켜쥐고 있는 쪽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은호 편에서 진실을 들고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병원.
우진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은호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진은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봤어요. 왔어. 응. 오빠 자는 줄 알았는데. 은호는 의자에 앉으면서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빠, 나 미워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인생도 같이 지키고 싶었던 거야. 오빠도 살리고 싶지만 나도 살고 싶어서. 우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나 대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허락이자 놓아주기였어요. 병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서 있던 지혁은 두 사람의 선택을 조용히 존중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법도 여론도 과거도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기가 아니라 지키는 방패가 되게 만들 거야. 내가 옆에 있는 한. 오늘 예상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이지혁과 지은호의 로맨스가 공식적으로 깊어지면서 동시에 고성이와의 법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과연 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진실이 더 드러나게 될지 다음 전개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